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현재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들 한번 살짝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까 권순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세청 조사 사국이 그 다스 본사를 털고 있고요. 검찰은 다스 경리팀장과 직원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검찰에서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공권력 동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방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4대강은 감사원, 방산비리는 국방부에서 조사 중이고, 자원외교는 또 민주당 TF가 활동 중이죠. 네네. 아우, 너무 신난다. 아주 다 쏟아붓고 있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사이비 보수계의 거목. 조갑재 선생이 이명박한테 정치 활동을 재개하라고 주문도 했잖아. 이거는 센트럴대학교 나오신 권순옥 박사님도 하지 못한 상상인데 이게 바로 보수의 상상력인가 봐요. 조갑재가 이제 어묵한 시절에는 꽤 나름 제가공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즘 관점으로 보면은 조갑재만한 정알못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또 정알못이었던 걸 제가 아주 충격적인 기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천안함대였어요. 천안함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막 북한하고 붙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군부를 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선거 이겼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전쟁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조갑재 선생이 했던 그 게시판에 썼던 글이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들 불을 막 떼잖아. 붙자. 그럼 조갑재 선생이 어떤 분이야? 주석궁으로 탱크를 몰고 와야 된다는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진짜 조갑재가 제일 세게 나갈 줄 알았어.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냐면, 지금 전쟁 날 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코스피 주가가 너무 하락한다.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 이렇게 되면 사회 리더층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거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코스피 주가 하락에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조갑재 선생을 다시 보게 됐어요. 많이 약해지셨네. 무슨 개소리야. 전쟁 터져라고 코스피고 코스닥에 나만 하는 게 뭐 있다고. 그건 진짜 화장실 휴지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참. 참 그런 분의 충고로 이명박이 정치 재개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이 나오고 있으니 이명박이 정치 재개 해라. 좋겠다, 야. 그러면 이제 정치 재개를 하게 되면 하게 될 것 같아. 진짜로요? 아까 정어리 때 얘기했잖아. 네. 얘네들 움직여야 돼. 뭔가 하여튼 움직여야 돼. 잠깐만, 그러면 야당 리포트 지금 윤가피 소장님, 하성조 소장님 두 분이 나뉘어서 마크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이가 다시 정치 재개하면 야당이니까 누가 마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지? 이건 내가 하나? 일거리 많아지네, 진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얘네들을 유전자가 찌질하다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니까 이명박 찌질한 거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짚고 가죠. 오늘 주요 등장인물들은 이명박이가 아니고 이명박의 졸개들이니까 이명박만 짚고 가면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후원금을 보면 싸이가 1억 원, 강민호 1억 원, 야구선수, 이동국 5천만 원, 장윤정 5천만 원, 추성훈 5천만 원, 박신혜 5천만 원, 이영애 5천만 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각하새끼는 500만 원. 야, 이게 자기 정치적 고향인 포항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중에 졸개 한 명은 각하 시원하게 한 5천 내시죠 했다가 재떨이로 했는데 의도 맞았겠죠. 이 새끼야, 이 돈이 네 돈이야? 저는 이명박 하면 가장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 소유 건물 1층에서 중국집 하시던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네 돈으로 그 중국집 사장 돈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면은 내가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중국집 사장이 6억을 써서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바로 내쫓았죠. 슈킹했지. 슈킹했죠. 네, 인테리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아유, 찌질하다. 우리 앞으로 이제 에피소드에 주로 이명박의 졸개들의 찌질함일 텐데 그 졸개들의 찌질함을 다 합쳐도 이명박 하나에 대항할 수 없어요, 진짜. 그렇지. 그냥 이명박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명박의 버금가게 찌질합니다. 바로 원세훈이죠. 야, 원세훈은 진짜 그래. 이명박에 버금가는 것 같아.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걸로는 정말 최고고요. 다만 이명박만큼 권력이 크지 않아서 요 정도밖에 못 찌질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세훈이가 그 중앙정보부 당시에 김영욱을 제외하고는
김용욱이 한 7년 정도를 중정부장 했거든. 올해 네. 햄먹었네. 그 이후에 가장 역대 최장수 국정원장이야. 그렇죠. 진짜 오래 먹었어요. 네. 진짜 오래 해. 보통 한 1년, 2년 정도 했거든. 근데 원세훈은 4년 넘게 했어요. 거의 임기를 같이 했어, 국정원장을. 나는 원세훈이라는 존재 자체에 자존심이 상하는 게 뭐냐면 무슨 국정원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 국정원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씨. 내가 국정원장을 해도 원세훈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세훈이 그 대표적인 찌질함은 그 도곡동에 인스토피아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인스토피아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그 타워 팰리스 근처에 있어. 요게 그 매봉 터널, 영동 세브란스 지나면 매봉 터널이 있어요. 터널 지나면 바로 도곡동 그 타워 팰리스 동네 나오는데 그 동네 길가에 있는 인스토피아라는 빌딩인데 이게 국정원이 쓰는 빌딩이야. 여기에 자기 주거용 공간을 만든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 돈으로. 그럼 마치 사무실에 자기 방에 들어서 식구를 데려서 살려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국정원장 사저가 따로 또 있어요. 공간이 따로 있어. 뭐 때문에 이런 욕심을 부리죠? 희한하네. 위세 떤 거지. 진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를 마음껏 활용을 한 거야. 별장 하나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뉴스를 보면은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 최상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꾸미는데 10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만 10억을 퍼부었어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주도했냐? 원세훈 부인. 원세훈 부인이 네. 진짜 꼴가찮다. 네, 그래서 그 이아무개 씨라고 하는데 이 씨 취향에 맞게 이뤄졌고 이후 이 씨가 주로 지인들과의 모임을 하는 등 사적 목적에 쓰였다고 합니다. 뭐 가정용 연애실을 하나.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 나 국정원장 부인. 얘들아 놀러와. 해가지고 국정원 돈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그 초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네.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하면서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그랬겠냐고. 이거 서빙이나 장보기 등등도 국정원 요원들이 시켰겠네. 내가 보지는 그러니까. 않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야. 비디오지.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진짜 찌질한 거예요. 이런 행태 자체가 공사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이 매봉역 3번 출구에 나와서 개포성 4차 아파트 건너편인데 단순하게 국정원이 소유하고 있었겠죠. 시내 한복판에. 그런데 나름대로의 공적 용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산을 개인의 사적 용도로 만들어 놓고 물론 또 그러면서 이 씨 그 원장 부인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국정원 건물이고 내 남편이 써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실 다 알려졌겠죠.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국가안보적 자산이 또 완전 노출된 거예요. 진짜 쪽팔리는 게 뭐냐면 그 건물이 국정원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고 그 안에 그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같은 게 그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 그 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 이건 진짜 충격적이지 거기에 않아? 사모님들이 다 모여서 다 얘기했지. 이거 우리 남편 국정원장이잖아. 우리 남편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원수가 돼버린 거야. 나 이거 지금 듣고 있는데 얼굴이 막 뜨거워져요. 너 너무 창피해서. 그럼 그 소문이 다 퍼졌겠죠. 네. 소문이 퍼지면서 부랴부랴 인테리어를 다시 철거를 한 거야. 네, 언론에서 보도를 이걸 때려대기 시작한 거죠. 2011년에.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철거 공사를 또 일부러 하고 또 돈 쓴 거지. 이것도 국정원 돈 썼겠죠. 고급 집기도 다 뺐다고 검찰이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진짜 이거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제대로 이건 재판 과정에 시시콜콜한 거 다 나올 겁니다. 이거 변명을 뭐라고 했을지 궁금한데. 변명? 변명이 이렇게 지금 나온 걸로 보면 그냥 관사가 낡아가지고 네. 임시로 거처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둘러대는 거야. 관사가 낡아서 임시로. 임시로 거처하려고 10억 원 인테리어를 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나마 이렇게 고급 인테리어 하고 난 다음에 썼던 고급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올 때 또 지그집으로 들고 갔는. 그렇겠죠. 예. 이 박근혜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청와대에서 사용한 집기를 집에서 사용하려고 슈킹하다 걸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성들이 왜 예. 이래? 자, 요 다음 내용은 사실 이건 진짜 조금 전에 지금 공사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이게 원세훈이 국정원장 있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중대한 사안인데 왜 이걸 찌질한 사례로 지금 집어넣냐면은 이렇게 공적인 개념이 없는 애들이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한심했느냐는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록이란 게 약간 진짜 1급 기밀에 속하는 그런 약간 뭐 보통 한 20년, 30년 후에 그럼요. 해제가 되는 그런 문서들인데 국가 정상간의 대화록을 이렇게 허락 없이 노출시키는 건 말도 안 근데 되는 이걸 거죠. 다 뒤져본 거 아니야? 네. 그 자체가 정말 좀스러운 거거든? 그냥 진짜 쥐새끼가 연상이 되잖아요. 다 자기 거네요. 자산도 자기 거고 정보도 자기 거고. 뭐 이거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 정상이든 대한민국이랑 국가 정상이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준 것도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 관리라고 하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셨는데 이명박 이 새끼 다 들어봤잖아요. 다 뒤졌잖아. 그럼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국가기록물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까지 또 남긴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심각한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다가 국익훼손까지. 게다가 국가 정체성까지 그냥 다 흔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죠, 진짜. 자, 그 다음 뭐 간단하게 보면 우리 배우 문성근 씨하고 김여진 그 합성 사진. 네. 그죠? 아이씨, 진짜, 씨. 그 다음에 논두렁 시계 사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거 다 사실 진짜 찌질한 거예요. 자, 이제 원생 부인 이야기만 좀 더 합시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무슨 시골에 있는 부대 대대장 싸모가 저지른 범죄의 급을 국정원에서 저질렀어요. 진짜 비슷하지. 예, 첫 번째로 냉장고, 이 직원들이 공간에서 물을 먹는데 그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궜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무슨 귀금속 보관을 함이냐? 그 물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냉장고에 열쇠 담겨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너무 뭘 모르시는 분이 거기는 저희는 2층에 있고 이분들은 아래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맞닥뜨리기도 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네들 쓰시는 그 냉장고니 이런 게 훨씬 많고 저희는 소수고 그분들은 다수인데 그리고 제가 뭐를 맛있는 걸 먹겠다고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텃밭 가꾸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텃밭을 네, 국정원 요원이 됐는데 국정원장으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이 바로 텃밭에 상추를 심어라. 야, 이 씨발 텃밭은 소일거리 하려고 텃밭을 만드는데 그걸 시킬 거면 텃밭을 왜 만들어? 씨. 근데 이거를 했는데 원세훈 마누라의 변명이 더 웃기죠. 아니 텃밭 가꾸는데 그거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인데요. 예? 그게 무슨 소리야? 국정원 직원이 가르꾸죠. 국정원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높밭 이런 거 가꾸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 특수 그 요원들이 원래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텃밭 가꾸기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국정원 요원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업무 시간에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안 했다고 그렇게 갈굼을 받았는데 그 갈굼을 마누라가 아니라 국정원장이 직접 갈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공간에 비가 샜대.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가 엄청나게 온 날 천장에서 물이 그냥 뭐같이 쏟아져가. 뭐 비가 셀 수가 있지. 네. 이거를 수리하느라고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왔다. 와. 네? 100명이요? 이게 무슨 100명이면 중대 규모거든. 그렇지. 그럼 100명이 다 바켓에서 들고서 그냥 받치고 서 있었는 거야? 지랄을 한다 진짜. 그리고 퇴임하면서 공간에 있던 가구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본인도. 지금 앞에 세 가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변명을 하고요. 가구를 들고 나온 거는 그냥 팩트네요. 본인 인정했으니까. 이거 공금 횡령에 준하죠? 근데 공금 횡령이죠. 예. 네. 그렇죠. 왜냐면 국정원 재산이잖아. 근데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여기 의자에 내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머리 염색도 묻고 한쪽이 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보내줘도 괜찮다.
그래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공적인 의식이 없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지급받아서 쓰잖아요. 고위 관료들. 네. 그 관용차를 퇴직한 이후에 갖고 가는 거야, 집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죠. 분명히 고가에 가고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말이 되냐고. 머리 염색이 묻었다. 그럼 닦으면 되잖아. 그걸 왜 갖고 와? 안 닦인다는 말이겠지. 그리고 가정부를 심하게 질책해서 기절시켰다는 이야기 또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갈궜으면 그랬을까? 갑질을 얼마나 했으면. 참. 그거를 근데, 자기가 했는 게 아니고 경호원들이 했는데 그 하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그런 거는 다 경호원이 그런 말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야단을 쳐도 그때는 아마 경호원이 쳤을 거고 경호원 애들도 옛날 막 우리 그 군대식으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러던 시기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야단치지는 않았을걸요. 이게 지금 그 양반 와이프가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란 말이 들었던 건 뭐냐면은 혼내긴 혼냈다는 거죠. 자기 경험을 시켜서. 그럼 일하시는 그 가정부가 국정원 경원이 와서 질책을 하면 놀래지 당연히. 얼마나 놀라셨겠어. 국정원 특수 요원들이 가정부를 갈궜습니다. 그 얼마나 무섭겠어.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궜으니 기절을 할 만하죠. 그게 무슨 가정부가 어마어마한 보안 사고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트가 젖어서 젖은 것도 아니고 젖은 느낌이 나서. 젖은 느낌이 이거 제가 나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죠. 느낌적인 느낌. 어. 젖은 느낌이 살짝 난다고 국정원 요원들이 와서 갈궜답니다. 네, 기절할 국정원의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가정부를 갈고서 가정부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또 어떤 얘기는 그 갑질 때문에 그 원세훈하고 그 부인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한 직원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부인을 하지. 이거는 뭐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저는 원세훈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디 출달 때마다 본인 사비로 경호원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현직이 아니까 전직이니까. 얘들 다 뭐예요? 빨간 선글라스 끼고 빨간 모자 쓰고 군복 비스무리하 입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은 혼자 있을 때 두렵고 같이 있을 때 용기가 나는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위력 시범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붐붐같이 생긴 경호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어디서 구하면 이런 애들이 나올까? 그 위력 시범이 점점 떨어지는 게 처음에 검찰 출두 이렇게 할 때는 군복 입고 제복 입은 중장년 남성이 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막 그 사회에 들어온 듯한 이제 막 어린 티가 많이 어린애들이 또 다 분분머리하고 다 나왔는데 내가 보기엔 일부러 가발을 쓴 것 같아. 자기도 완전히 쪽팔린 알바니까. 요 본부머리 우리 갤러리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경호원들 대동하고 그 출두하는 장면들은 진짜 개그 소재야, 이거는. 그렇죠. 근데 저 원세훈 와이프가 했다라는 이 갑질 사례들을 보면은 계속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저기 박찬주 육군대장 갑질 사건, 공감병 갑질 사건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아. 네, 뭐 저기 그 뭐 맨날 그 공감병들을 갖다 갈구고 애들 완전 피골에 상접하게 만들고 냉장고 열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음식물 완전 다 집어 씌워 넣고 뭐 이런 별별 뭐 기괴한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버튼도 달았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테이블에 있는 거 버튼 누르면 삐 소리 나는 것처럼 공감병원 부를 때 버튼 누르면 달려오게끔. 이게 우리 쪽 사람들의 상식적인 개념으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들은 공사 구분을 못하는 찌질함으로 보는데 저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드러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니까 결코 찌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거야. 아니, 뭐, 당연히 사람을 그렇게 부리는 거지. 그러려고 정권 바꿨지 뭐. 이런 거지. 그 이런 소위 적폐들은 진짜 개념 없는 한 권세 하는 양반 사이에 굉장히 좀 보편적인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 고급 백화점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결제하고 뭐 하는데 오만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고요. 자, 원세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원세훈 부부. 자, 다음으로는. 위원님, 우리 이 양 하는 거, 찌질 레벨을, 별 5개 중에 몇 개씩 좀 채점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 재미삼아. 자, 우리 원세훈과. 다 하고 나서 하지 뭐. 다 하나씩 할까요? 좋습니다. 다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상대 비교평가에서 그렇죠. 별점을 한번. 그래서 가장 1위에게는 우리가 축하합니다. 네. 개새끼상. 네. 그래서 그렇게 작두 합시다. 한번 또 쓰는 걸로. 네. 오케이. 자, 다음은 이동관입니다. 이동관은 57년생이고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진행했었고 이명박 정권에서 그리고 언론 특별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름 이명박의 꾀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도 이동관은 이명박 옆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은 다 대박 그렇습니다. 웃긴 영상이 있었는데 이명박이 한번 저희 언론에 나왔는데 이동관이 기자들 상대하다가 놓쳤어요. 차 놓친 거? 예, 그래서 이명박이 그냥 쫙 가버렸고 본인은 기자들한테 돌렸어요.가지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존나 의리 없어. 씨. 그게 아랍에미리트인가 그 강연 갔다가 바레인, 귀할 때였고요. 예. 그랬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상징이라고 봐요. 예, 지구적 사건이다. 지구적 사건이다. 진짜 의리 없는 새끼들. 의리 없는 아이고, 새끼들이고. 야, 그거 안 태우고 가냐? 이명박이 모를 리가 없어. 이동관이 안 탄 걸. 이렇게 한 거야. 버리고 간 거야. 일단 급하니까. 그 혼자 빠져나간 거 아니야. 뒤는 네가 알아서 해. 야, 네가 모시는 보스가 그런 근데 사람이다. 이동관도 그 상황을 전혀 예상치를 못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나 태우고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바레인에서 하실 말씀이 자, 이거 차. 그럼 어디 갔어? 아직 말씀을 다 안 하신 게 많다고 그러는데.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가야지. 어디로 오라고?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하실 말씀 더 있으시죠? 정치 불복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MB 때만 하더라도 막 저런 사람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기다렸다가 검은 차가 줄지어 사라지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냥 논두렁 조폭인 거예요. 논두렁 조폭. 지금 이동관이 현재 그 MB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듯한 격앙된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율에 취해서 제발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지율이 안 취했는데? 오버 안 하는데? 지지율은 거품이고 신기루다. 내려가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 선배 조언이네요. 지들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우린 그리고 출근하면 먹기 때문에 안 취해요. 자,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백미죠. 곧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시 보자. 반격을 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혹시 뭐 반격이에요. 이명박 다시 저기 출마하나요? 그러니까 다시 정권 잡을 생각이냐? 이동관이 직접 출마하려나? 이동관은 출마하려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었잖아. 네. 이동관의 찌질함을 얘기를 하는 건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이동관의 찌질함의 극은 좀 봐줘 사건이죠. 좀 봐줘 이동관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동관 대변인은 임명되기 전 4년 전에 부인 명의로 춘천에 있는 절대 농지를 농지법 위반한 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들켰어요. 네. 들키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지 이 새끼야. 한다는 소리가 후배 기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봐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봐줘. 좀 맞아. 또 이동관 그게 또 들켰네. 아유 부끄럽다 그냥. 아유, 그게 들켰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저 데일리서프에 있을 시절에 잠깐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그때 홍보수석이었지. 홍보수석이었죠. 그리고 가서 뭔 얘기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한번 춘천이라는 지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춘천이라는 지명이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기자들이 다 웃고 시작해. 다 낄낄대고 웃으니까 지도 못 적었는데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대충 땅 팔고 그냥 넘어갔는지. 이동관 그 얘기하니까 이동관은 그 당시에 고위 관계자로 엄청 많이 들어요. 뭐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 맨날 핵심 아이고, 관계자라 씨. 그랬죠. 그냥 다 알아. 근데 그걸 굳이 자기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때도 제가 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네가 들어가면 딴 건 몰라도 무조건 핵심 관계자란 말 절대 쓰지 마라. 이 얘기를 몇 번을 듣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다 이동관에 썼어. 근데 아무도 없더라? 전화번호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쫄고 그래? 안 써도 돼, 그런 거. 이동관이 지금 짜증을 너무 많이 내요. 국정원 서버까지 마음대로 뒤지는 걸 보면은 MB 관련 혐의가 남을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것 같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는 걸킬 게 없답니다. 네.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쫄아있다는, 네. 쫄아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네. 나 엄청 지금 쫄았어. 이 얘기예요. 또 망언에 가까운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MB 측에서 4대강으로 돈 받아 문제가 된 사람이 있나? 자원 비리에 걸린 사람이 있나? MB 정부에는 권력형 비리라는 게 없다. 이 정도 되면 이게 다 웃어야 될지, 뭐 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서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지금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고. 새끼들. 시작도 안 했어. 인류 역사상,
정부 기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식 사기를 치는데 일조한 예는 이명박 정부가 유일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카메론 다이아 사건. CNK인가? 예, CNK인가 그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합니다. 근데 그게 참 법원 재판에서는 그게 나중에 약간 흐지부지가 됐어요. 근데 이명박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을 텐데. 근데 그걸 보고 권력형 비리가 없다고? 이 친구야, 지금. 그러니까. 그때 난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차트가 기억납니다. 외교부가 보도자료 딱 뿌리고 나서 주가가 그 뒤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 바로 그거였죠. 그 사건입니다. 자, 이동관 됐고, 그 다음 조혜진으로 가볼까? 야, 조혜진 누굽니까? 조혜진은 1963년 경남 밀양생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나왔고, 박찬종 보좌 역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해창 보좌 역, 한나라당 부대변인, 그리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관. 서울시 출신이구만.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옆에 있는 거지. 이명박 덕분에 이제 먹고 살았던 애들이 아직 그래도 옆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18대 국회의원, 12년 19대 국회의원. 근데 그때 공천 탈락. 네. 2016년에 공천 탈락했죠. 그래서 파란 잠바 입고 유승민이랑 같이 무소속 연대 같은 거 했었던.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자유한국당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입당 거부를 당했어. 진짜 여기서 찌질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찌질 포인트. 찌질 포인트. 야, 그 무소속으로 선거까지 띄워놓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웃기고. 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받아주겠냐? 너 같으면 받아주겠냐고. 그럼 왜 굳이 그 입당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아유, 나 같으면 안 하고 말지. 우리 조혜진 씨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 줄에서 이미 저는 찌질랩에 100% 다 찼는데요. 입당 거부다가. 이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 MB계와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 않습니까? 뭐 이런 움직임들이 쭉 있는데 이 와중에 홍준표가 이제 명박이 찾아가가지고 덕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보니 홍준표도 어지간히 몰려서 하는 짓인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 지금 저런 행동에 대해서 속이 불불 끓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홍준표는 이제 소위 친박들하고 대치선선을 만들다 보니까 찌끄레기들을 다 모으려고 딱 뒤를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해보니까 MB와 그 졸개들밖에 없어. 다 MB계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 거지. 야, 그럴 것 같으면, 친박 애들한테도 할 거 겸사겸사해서 내가 친박들은 쳐내지만 박근혜는 충성심이 있다 해서 박근혜 면회나 하면 가지. 그렇지. 사회 유일하겠다, 야. 맞아. 그게 더 빨라. 이 조혜진도 지금 어쨌든 자기가 나름대로 친이계라고 짓습니다. 네. 이런 식이라면은 어느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겠냐? 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온전하겠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야, 협박이야. 은근히 협박이야. 할 놈들이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이 지금 겁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포심이 굉장히 이렇게 막 차오르고 있다는 걸 이런 워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기무사하고 국방부 뭐 이쪽 댓글 공작 관여한 부분이 지금 우리 전편 에피소드에서 김관진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혜진이가 신박한 논리를 지금 들이대면서 변명을 하죠. 뭐냐면 지금 현 대통령도 수많은 정책 사안에 대해서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받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 거다. 그럴듯한데? 그치? 그렇게하지. 그런 거 나 설득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한데 여기에 범죄 행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물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와 범죄 행위를 뒤섞어서 지금 그렇죠.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네. 거지. 지금 현 대통령도 수많은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뭐 문제돼서 사법적으로 이렇게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때 그 협의하고 지시하고 했으니까 대통령도 다 공범이다. 이러면 이게 그 얘기잖아요. 당시 대통령과 협의했으니까 대통령도 다 공범이다라고 할 때는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다 지는 거예요. 근데 법적인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진짜 더 웃기는 말. 나 이건 진짜 웃겼어.
형태는 다르지만 이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그 못지 않게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친박 지지자들과 비교해야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명박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 못 봤는데. 날 못 봤는데. 얘 조혜진은 어디서 본 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유니콘 같은 거 아니에요? 유니콘, 상상 속의 동물. 저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계시면 한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정치 신세계에서 제보 부탁드릴게요. 이명박 페이스북에 그 글 하나 올리면 그 밑에 명빠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진짜? 신기해서. 진짜? 있어서. 그거 사실 라든가 우리 팬층들이 작업하는 거 아니야? 그 실명 나왔네. 박근혜 지지자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명박 지지자들은 이게 문재인 정권의 반대급부로 이명박이 뭐 잘못했어 이렇게 우기는 거지 결코 이명박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허세를 지금 허세를 계속 부리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지질한 거예요. 아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싶냐 진짜. 바들바들 떨고 있네요. 네. 근데 얘 힘도 없는 것들이 우리도 5년간 집권했는데 왜 자료가 없겠냐.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지 고민을 하고 있다. 무슨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그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죠. 야, 이 새끼들아. 아니 뻥카도 제대로 날려야지. 준비됐어? 까볼까?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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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작자, 쿵작자, 따라리라라리. 사쿠라네? 그래서 아마 뭐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뭔가 자꾸 흔들 수 있다는 것 같은 암시를 자꾸 주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나한테 하나를 더 까겠다. 많다며. 하나씩 까겠다. 지금 그 하나를 못 까? 이 얘기 나온 지 한 2달 됐어요. 2달 동안 뭐하냐 새끼들아. 2달 더 됐어. 지금 얘네들 지금 저희가 지금 정리하는 게요. 이게 전부 9월 중순 이후 10월 초 그때 왕활거릴 때 자료입니다. 그 이후로는 없어. 자, 근데 이때 얘기하고 우리 쪽은 수사 진도가 쫙쫙쫙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하루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 개 갖고 있으면 하루 하나씩 약한 것부터 까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 다 후속된 다음에 우리도 사실은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깔 걸 그랬어. 야, 그럼 묘비명에 그렇게 세워줄게. 이게 포크판으로 치면 진짜 상대방이 다 보이는 뻥카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뻥카가 도저히 안 먹히는 상황, 그런 상황. 블러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원표한테 돈 다 잃어놓고 나서 나 스트레이트 플러시 있었는데 하는 소리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조혜진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명박 정권 시절을 말할 때 김두우입니다. 야, 다 서울대 왜 이렇게 많냐? 또 서울대 1957년 경북 구미 서울대 정치학과. 이동건하고 같은 과네. 내가 이래서 서울대 정치학과 안 갔어. 우리 애도 우리 애 선배잖아. 부끄럽네. 잘 가르치세요.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논설위원 출신으로 2008년 2월에 정무 2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쭉 하여튼 2011년 11월까지 홍보수석이 됐어. 그래도 쭉 잘 가다가 하차를 했어요. 왜 하차했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어. 상품권을 받았어. 그리고 드라이버 2개 받았어. 드라이버? 골프 드라이버. 골프채. 골프채. 드라이버. 나이스 샷! 아니, 진짜, 아유. 아니, 한나라의 최고 이 청와대의 홍보수사까지 올랐는데, 참, 1억 원의 골프채에. 그러니까. 얘도 골프채 찌질하네. 진짜. 아유. 야. 네 돈으로 사지 좀. 이게 그냥 돈 받은 거 이거 좀 소소하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게 또 부산저축은행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 부산저축은행은 사실 지역경제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패닉으로 몰고 갈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서 현물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경제사범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김두우 같은 경우는 부산저축은행이 그냥 이걸 꽁으로 줬겠어? 여기저기 전화 좀 해달라고 준 거잖아. 그래서 뭐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뭐 이런 쪽에다가 전화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지금 구속 기소되고 하여튼 그랬던 인간이 나와서 입 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얘들도 이제 김두우도 보수 괴멸에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적폐청산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그리고 속보이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얘는 지금 있잖아. 김두 멘트는 어떻게 쳐다보면 되냐면요. 이 새끼들이 이명박 집권 동안 했던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백이라고 보면 돼요. 얘들은 이게 진보 괴멸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도 하고 화이트리스트도 하고 규제를 했으니까 탄압을 했으니까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속보이는 언론 플레이도 많이 했고 나는 이 의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강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의도가 뭔 상관이야. 가서 오라를 받아라 그냥. 아니 저기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했더니만 보수가 괴멸되는 걸 우리가 어쩌라고. 그렇죠. 그 인과관계가 틀어진 거지. 자, 그리고 정치 보복이나 한풀이 부분이 있다. 맞아, 이 새끼야. 뭐 그렇다고 생각해. 그런다고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 정치, 우리 정치에서 이런 시도는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 이번에 성공해줄게. 맞아. 걱정하지 마. 니들 실패했어, 이 새끼들. 국민들도 눈치를 다 채고 있다. 자, 봐봐.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채고 있는데 지지율이 77%야. 알았어? 지지한다는 거지. 지지한다는 거지. 그런 의도를 다 눈치채고 지지하고 있다. 이명박을 지지하는 나머지 23%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나 보지. 해봐라 이 새끼들아. 노무현 정부 내에서는 적폐가 없었냐? 없었어. 없으니까 니들이 논두렁시기 같은 거 만들었지. 그러니까 속보이는 언론 플레이하고 그랬잖아. 네. 근데 그 멘트 이전에 적폐청산의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그 의심 아니야. 애들도 다 알아. 너 맞아. 이명박 맞아. 아니,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 말고 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잡아놔야 돼? 적폐 그 자체 아니야. 적폐 이셀프. 야, 그 뒤에도 보면. 지문 적폐다. 야, 이명박을 공격하는, 이명박을 공격하는 첫 번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있고 없고 뭐, 뭔 상관이야. 두 번째, 보수 세력의 상징적 구심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 오, 이명박이가 언제 보수 세력의 세력의 상징? 상징. 적폐 세력의 상징적 90점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맞겠습니다. 그 상징적 90점이 참 저기 인류 역사상 길이길이 기억될 만한 초대형 찌질함이었다고 하는 게 그 세력의 슬픔이다 이 새끼들. 다음 문장이 진짜 재밌네요. 보수 세력의 남은 대통령이 이명박 한 분인데 흠집을 내면 보수는 끝장난다고 보는 것. 한 분이야 한 분. 구속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구속 안 된 사람은 한 분이네요. 네. 아 참 이거 그러네. 저기 전두환 구속. 사형 선고까지 갔었죠. 그렇지. 노태우 똑같이 같이 옆에 섰고 그 다음에 박근혜 감옥에 가 있고 맞네. 그 다음에 김효재. 네. 1952년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 사회학과. 드디어 고대다.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야, 이게 다 언론인 출신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있네. 조중동 골고루 있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언론특보, 그리고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들어갔다가 2011년 6월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갔어요. 근데 이채로운 경력이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바른정당 경선관리위원을 지냈네요. 거기 들어갔대? 불렀으니까 갔겠지 뭐. 바른정당이 MB 쪽하고 좀 가까운 선수들이 많잖아. 그렇죠. 바른정당은 친이기고 솔직히 잘 봐줘봤자 자유한국당은 친박인 거지. 그래서 저기 안철수가 늘 항상 그 정책적 지향점이 다 같다. 바른정당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고 계시죠. 네. 누가 그러면서도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바타 맞잖아 새끼야. 이 김효재 씨도 지난 11월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센 멘트를 날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센 멘트를 날린 것 같은데 배경음악으로 영화 더 락에 테마곡을 깔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급한까지 가면 나라는 망한다고 본다.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들도 5년 집권했다. 왜 아는 게 없겠느냐. 그런데 안다고 다 말하나 그것이 국가 안보에 관한 일이든 개인 사생활에 관한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권의 칼끝이 자기한테 온다고 해도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왜 없겠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같이 싸우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절대 만나다. 안 할 거다. 설득력 있다. 야, 나 저기 같았어. 저 태조 왕건. 처절하네요. 얘들 지금 공통점이 계속 나오지?
우리도 뭐가 있다. 근데 나라를 생각해서 안 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계속 까지 마라.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이거 진짜 이거 포커판으로 치면 딱 이거거든. 이 말을 한 게 9월 29일입니다. 지금 3달이 지났죠. 안 까네. 안 까. 없네. 없어. 그 뒤로 조용해. 야, 이게 5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가 그거 하나 못 잡았냐? 그런 거 좀 그러니까. 하나 잡아보지. 뭐 지금까지 할 말을 참아왔지만 이제 대응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다. 대응할 때가 왔어. 왔다고. 지금이라고! 지금 쏘란 말이야! 먼저 써야지. 3달이 넘었다, 새끼들아. 진짜. 국민 사이에서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이제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적지 않다. 좀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을 것.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메시지는 이명박이 직접 올린 건데, 저희 나중에 이명박 그 사저 앞에 가서 적극적 대응 촉구 집회 한번 할까요? 빨리 까주세요라고. 빨리 깠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까주세요. 자, 마지막 인물. 이명박 졸개 6번째 인물입니다. 네.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예, 이재호. MB의 이재호 남자죠? 불편한가 봐요. 예, 왕의 남자. 권력이 바뀔 때마다 캐비넷에 묵혀두었던 것 건에서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형 권력의 아청과 충성하는 짓들은 이제 그만하시라. 이게 검찰을 향한 거거든요. 이거 더킹에 이거 나오잖아. 캐비넷 열고 막 하잖아. 그 영화 봤는가 봐. 새해는 검찰 적폐부터 청산하자. 하자. 이거 참 검찰이 좋아할 말만 골라서 하네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여당 완장부대라고. 마음대로 불러. 이게 칭찬이야, 이거는. 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완장부대 해야지. 그렇지. 우린 여당도 맞고요. 그럼 완장도 찼어요. 우리가 뭐 야당 완장부대를 할 거야. 뭐 이명박 완장부대를 할 거야. 게다가 집권 여당이 그럼 팔에다가 완장을 차야지 그러면은. 집권 여당인데 그러면. 그래야지. 야, 이건 진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은 희망을 너무 일찍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맞아. 니들 이제 희망 포기해. 무슨 희망을 갖고 계셨을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네, 새끼들아. 그 희망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야. 이거 상을 어떻게 주냐, 이제? 자, 6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네. 공동수상으로 할까요? 나누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 한명 발군은 고르면? 있는 것 같아. 발군. 대상은 나는 여기 찢을 대상은 단연코 원세훈과 그 부인을 줘야 된다고 봐. 저는 원세훈 부인에게 주겠습니다. 단독 수상. 그래. 단독 수상으로는 원세훈 부인. 동의 나도. 별점으로는 5개 만점인데 7개 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김효재 인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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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멘트. 그 영화 덜악에서 허멜 장군이 그 부하의 묘비 위에 부인의 묘비 위에 훈장을 올려놓으면서 빗속에서 사유를 받잖아요. 경례를 하잖아요. 그럼 비장감. 국민 입장에서 급한 가져가면 나름 망한다고 본다. 이 비장감 너무 좋아서 인기상 김효재. 네. 저는 캔디상. 캔디상?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록 나를 떼놓고 명박이 혼자 차 타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슬퍼도 울지 않을 우리 이동관 선생에게 캔디상. 저는 김두에게 현실 파악상을 주겠습니다. 김두의 멘트를 자세히 보면은요, 현실이 돌아가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담담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뻥카상을 줄게. 뻥카상. 누구 뻥카가 제일 셉니까? 김효재. 김효재? 김효재가 왜 뻥카상이냐면은 그때 그 11월 달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봐도 된다. 근데 그 뒤에 한 이야기들을 보면 뻥카로 남발을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정부는 그냥 콜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저 이재호한테 인생 무상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력의 속성이 권불 10년이다. 달도 차면 기운하니를 격조 있는 시조의 음률로 기술을 했습니다. 이분 국어 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문학상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출마도 하셨어요. 그렇죠. 대선 후보였습니다. 후보였고. 늘푸른 한국당? 늘푸른 한국당. 그 당은 그냥 이명박은 정치 세계에 바로 할 수 있겠다. 늘푸른 한국당 들어가면 되겠네. 거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도 당장
언제든지 정치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 대한민국당. 대한민국당으로 가면 됩니다. 국정원 출마하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이 당 하나씩 주고 이재호는 뭐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공들여 만들어 놓은 4대강 자전거 길 따라서 죽을 때까지 자전거 계속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 쉬면 깐다. 뒤에 뭉둥이 든 조교들이 따라다닌다. 와, 저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이재호 전 대선 후보께서는 지난 대선에 나오셔서 9,140표를 얻으셨네요. 9,100, 많이 얻었네. 대선에서 9.1. 거의 10,000표에 육박하는 표를. 나름 그 이명박 이름 팔아가지고 9천 몇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명박을 사랑하는 국민이 있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저 생각나요. 선거 공보물 유인물이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 장이었죠. 네. 한 장. 돈이 없어서. 예, 아유, 됐어. 그 이명박은 그거 돈 안 붙여주고 뭐하냐?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얘네들 간의 그 의리는 어디까지일까? 그게 사실 오늘 핵심 궁금함이 되겠죠. 어떻게 봐요? 저는 이미 금이 갈 대로 갔을 거라고 봐요. 네. 이동관 차에 안 태우고 네,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그 징후가 있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센 척하면서 서로 위로를 해준 것 뿐이지, 이 혹한을 피할 방법은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으면 썼겠죠. 저는 의리는 지금 오리기 낫다고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호기로운 발언들도 작년 가을에 거의 다 오리기 낫고요. 요즘은 이런 발언 해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제 두드려 맞거든. 네. 언론이든 아니면 검찰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MB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전부 입쳐닫고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왈왈왈 짖었을 때는 사실 MB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 그리고 사실 지금 와랄랄 된 것들이 MB에 대한 의리 때문에 와랄 된 게 아닙니다. 다 본인이 자기 이해 당사자기 때문에 와랄 된 거예요. 근데 이 눈치 없이 지금도 월대고 있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홍준표. 홍준표. 뒤늦게 거의 말려들어 가려고 하지? 홍준표도 보면은 참 뭐랄까 그 머리 좋은 척은 다 하지만서도 병신 같은 게 지금 한국에 이명박을 왜 만나? 그러니까 이명박 한복판에 있는 애들도 다 도망가려고 눈치 보고 있는데 자, 거기를 오랜다고 간다고. 이 발언들이요. 죄다 뭐 정권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지만 검찰을 겨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검사들이 신문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수집해. 이렇게 상처 주는 발언들에 검찰들은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처 받고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수사할 때. 그 말 진심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본인에게 다 해가 되는 겁니다. 네. 아마 검찰분들께서 이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이런 말도 했었구나. 모니터링 하지. 예. 얼마나 마음이 많이 다치셨겠습니까? 예. 연약한 검찰들이. 예. 검찰분 힘내세요. 파이팅. 하나하나 불러드리세요. 그래, 좀 이제, 우리 다른 거 할 때 조금 묵직하게 하다가, 얘네들 하니까 좀 신난다. 이 자료가 권수위원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자료량이 좀 많고, 아무래도 범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어서, 좀 무겁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또 하나의 야당 리포트가 됐어요. 요즘 뭐 하면 다 야당 리포트예요. 네. 이것도 그러면 야당 리포트로 올릴까? 이제, MB가 정치 재개하면, 권수위원님이 막 그러시죠. 네. 그럴까? 네. 이번 야당 리포트는 무슨 당이냐 하면 늘 푸른 한국당 리포트라고 해야 돼요. 그래. 늘 푸른 한국당으로. 예, 지난 대선에서 9,000표를 얻으신 당에서. 근데 얘네들이 보면 참 이동관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보겠다고 참 노력하다가 공천 못 받고 조혜진도 그 공천 탈락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했다가 자유한국당 복당 신청했는데 퇴짜 맞고 낭인이 된 거고 뭔가 애들이 다 떠돌고 있어. 불쌍하다. 90점 얘기 요즘 참 많이 하잖아요. 정말 90점이 없는 이명박입니다. 전부 제각각 지금 살 길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명박은 지금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발언해주는 자기 신복들이 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죄다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자 형량이란 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얘가 많이 받으면은 내가 조금 적게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이게 다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의 딜레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등장시켰던 인물들은 전부 공범들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네가 알아서 한 거니 MB가 시켜서 한 거니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발언해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의 형량을 더해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너무 몰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서초동으로 줄줄이 가실 때 저희가 서초동으로 가는 정치인들 2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뭐 사실관계 여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명박의 지지가 절대 없었고 내 혼자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2의 장세동이 되시고 그래서 오래오래 형량을 받으시는 것도 뭐 그것도 뭐 의리를 위해서 괜찮다고 봐요. 굳이 뭐 이명박 팔고 이래가지고 네 인생 뭐 저기 그렇게 그럼요. 추하게 보내고 한 그러지 말고. 15년형 받고 있다가 8년 살고 나와서 남들 늦게 네, 언젠가 또 복권될 수도 있잖아요. 막 5차 산업혁명이 다 끝났어. 나와가지고 4차 이미 지나고 신발 신는 방법도 잘 몰라. 자, 이렇게 또 다른 야당 리포트 이명박과 그 찌질한 졸개들 정리를 해봤고요. 웃음 속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국정원장 사저가 따로 또 있어요. 공간이 따로 있어. 뭐 때문에 이런 욕심을 부리죠? 희한하네. 위세했던 거지. 진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를 마음껏 활용을 한 거야. 별장 하나 만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뉴스를 보면은 강남구 도곡동 인스토피아 빌딩 최상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꾸미는데 10억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만 10억을 퍼부었어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주도했냐? 원세훈 부인. 원세훈 부인이 네. 진짜 꼴가찮다. 네, 그래서 그 이아무개 씨라고 하는데 이 씨 취향에 맞게 이뤄졌고 이후 이 씨가 주로 지인들과의 모임을 하는 등 사적 목적에 쓰였다고 합니다. 뭐 연애 가정용 연애 시를 하나.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 나 국정원장 부인. 얘들아 놀러와. 해가지고 국정원 돈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그 초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하면서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그랬겠냐고. 이거 서빙이나 장보기 등등도 국정원 요원들이 시켰겠네. 내가 보진 그러니까. 않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야. 비디오지.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진짜 찌질한 거예요. 이런 행태 자체가 공사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이 매봉역 3번 출구에 나와서 개포성 4차 아파트 건너편인데 단순하게 국정원이 소유하고 있었겠죠. 시내 한복판에. 그런데 나름대로의 공적 용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산을 개인의 사적 용도로 만들어 놓고 물론 또 그러면서 이 씨 그 원장 부인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국정원 건물이고 내 남편이 써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사실 다 알려졌겠죠. 우리의 중요한 전략적 국가안보적 자산이 또 완전 노출된 거예요. 진짜 쪽팔리는 게 뭐냐면 그 건물이 국정원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이고 그 안에 그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같은 게 그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에 그 지랄을 하고 있었던 거, 이건 진짜 충격적이지 거기에 않아? 사모님들이 다 모여서 다 얘기했지. 이거 우리 남편 국정원장이잖아. 우리 남편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국정원이 원수국가가 돼버린 거야. 나 이거 지금 듣고 있는데 얼굴이 막 뜨거워져요. 너 너무 창피해서. 그럼 그 소문이 다 퍼졌겠죠. 네. 소문이 퍼지면서 부랴부랴 인테리어를 다시 철거를 한 거야. 네, 언론에서 보도를 이걸 때려대기 시작한 거죠. 2011년에.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철공사를 또 일부러 하고 또 돈 쓴 거지. 이것도 국정원 돈 썼겠죠. 고급 집기도 다 뺐다고 검찰이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다 진짜 이거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제대로 이거 이건 재판 과정에 시시콜콜한 거 다 나올 겁니다. 이거 변명을 뭐라고 했을지 궁금한데. 변명? 변명이 이렇게 지금 나온 걸로 보면 그냥 관사가 낡아가지고 네. 임시로 거처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둘러대는 것 같아요. 관사가 낡아서 임시로? 임시로 거처하려고 10억 원 인테리어를 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나마 이렇게 고급 인테리어 하고 난 다음에 썼던 고급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올 때 또 저기집으로 들고 갔는. 그렇겠죠. 예. 이 박근혜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청와대에서 사용한 집기를 집에서 사용하려고 슈킹하다 걸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성들이 왜 이래? 자, 요 다음 내용은 사실 이건 진짜 조금 전에 지금 공사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이게 원세훈이 국정원장 있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중대한 사안인데 왜 이걸 찌질한 사례로 지금 집어넣냐면은 이렇게 공적인 개념이 없는 애들이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한심했느냐는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록이란 게 약간 진짜 1급 기밀에 속하는 그런 약간 뭐 보통 한 20년, 30년 후에 그럼요. 해제가 되는 그런 문서들인데 국가 정상 간의 대화록을 이렇게 허락 없이 노출시키는 건 말도 안 근데 되는 이걸 거죠. 다 뒤져본 거 아니야? 네. 그 자체가 정말 좀스러운 거거든? 그냥 진짜 쥐새끼가 연상이 되잖아요. 다 자기 거네요. 자산도 자기 거고 정보도 자기 거고. 뭐 이거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고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 정상이든 대한민국이랑 국가 정상이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심어준 것도 두 번째 문제이고 세 번째 문제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 관리라고 하는 데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셨는데 이명박 이 새끼 다 들어봤잖아요. 다 뒤졌잖아. 그럼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국가기록물을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까지 또 남긴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심각한 국가안보 저해 사범에다가 국익훼손까지. 게다가 국가 정체성까지 그냥 다 흔들어버린 그런 사건이죠, 진짜. 자, 그 다음 뭐 간단하게 보면 우리 배우 문성근 씨하고 김여진 그 합성 사진. 네. 그죠? 아이씨, 진짜, 씨. 그 다음에 논두렁 시계 사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거 다 사실 진짜 찌질한 거예요. 자, 이제 원생 부인 이야기만 좀 더 합시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무슨 시골에 있는 부대 대대장 싸모가 저지른 범죄급을 국정원에서 저질렀어요. 진짜 비슷하지. 첫 번째로 냉장고, 이거 직원들이 공간에서 물을 먹는데 그 냉장고를 자물쇠로 잠궜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무슨 기금속 보관을 함이냐? 그 물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냉장고에 열쇠 담겨 있는 거 보셨어요? 이게 너무 뭘 모르시는 분이 거기는 저희는 2층에 있고 이분들은 아래층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맞닥뜨리기도 제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네들 쓰시는 그 냉장고니 이런 게 훨씬 많고 저희는 소수고 그분들은 다수인데 그리고 제가 뭐를 맛있는 걸 먹겠다고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텃밭 가꾸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텃밭을 네, 국정원 요원이 됐는데 국정원장으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이 바로 텃밭에 상추를 심어라. 야, 이 씨발 텃밭은 소일거리 하려고 텃밭을 만드는데 그걸 시킬 거면 텃밭을 왜 만들어? 씨. 근데 이거를 했는데 원세훈 마누라의 변명이 더 웃기죠. 아니 텃밭 가꾸는데 그거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인데요. 예? 그게 무슨 소리야? 국정원 직원이 가르치죠. 국정원 직원들 중에서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뭐 이런 일 하시는 분 저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중에서 이 논밭 이런 거 가꾸시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인데요. 국정원 특수 그 요원들이 원래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텃밭 가꾸기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국정원 요원들 직원을 들어보면은 업무 시간에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안 했다고 그렇게 갈굼을 받았는데 그 갈굼을 마누라가 아니라 국정원장이 직접 갈굼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공간에 비가 샜대.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가 엄청나게 온 날 천장에서 물이 그냥 뭐같이 쏟아져가. 뭐 비가 셀 수가 있지. 네. 이거를 수리하느라고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왔다. 와. 네? 100명이요? 이게 무슨 100명이면 중대 규모거든. 그렇지. 그럼 100명이 다 바켓에서 들고서 그냥 받치고 서 있었던 거야? 지랄을 한다 진짜. 그리고 퇴임하면서 공간에 있던 가구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본인도. 지금 앞에 세 가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변명을 하고요. 가구를 들고 나온 거는 그냥 팩트네요. 본인 인정했으니까. 이거 공공횡령에 준하죠? 근데 공공횡령이죠. 네. 그렇죠. 왜냐면 국정원 재산이잖아. 근데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여기 의자에 내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머리 염색도 묻고 한쪽이 눌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보내줘도 괜찮다.
그래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공적인 의식이 없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지급받아서 쓰잖아요. 고위관료들. 네. 그 관용차를 퇴직한 이후에 갖고 가는 거야, 집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죠. 분명히 고가에 가고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말이 되냐고. 머리 염색이 묻었다. 그럼 닦으면 되잖아. 그걸 왜 갖고 와? 안 닦인다는 말이겠지. 그리고 가정부를 심하게 질책해서 기절시켰다는 이야기 또 있어요. 어떻게 얼마나 갈궜으면 그랬을까? 갑질을 얼마나 했으면. 참. 그거를 근데, 자기가 했는 게 아니고 경호원들이 했는데 그 하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그런 거는 다 경호원이 그런 말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야단을 쳐도 그리는 아마 경호원이 쳤을 거고 경호원 애들 대표적으로 하나만 짚고 가죠. 오늘 주요 등장인물들은 이명박이가 아니고 이명박의 졸개들이니까 이명박만 짚고 가면 포항 지진 났을 때 네. 그 후원금을 보면 싸이가 1억 원, 강민호 1억 원, 야구선수, 이동국 5천만 원, 장윤정 5천만 원, 추성훈 5천만 원, 박신혜 5천만 원, 이영애 5천만 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각하새끼는 네. 500만 원. 야, 이게 자기 정치적 고향인 포항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중에 졸개 한 명은 예. 각하 시원하게 한 5천 내시죠 했다가 재떨이를 했는데 얻어 맞았겠죠. 이 새끼야, 이 돈이 네 돈이야? 저는 이명박 하면 가장 찌질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 소유 건물 1층에서 중국집 하시던 분이 계셨잖아요.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네 돈으로 그 중국집 사장 돈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면은 내가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중국집 사장이 6억을 써서 인테리어를 바꿨는데 바로 내쫓았죠. 슈킹했지. 슈킹했죠. 네, 인테리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아유 찌질하다. 그 우리 앞으로 이제 에피소드에서 주로 이명박의 졸개들의 찌질함일 텐데 그 졸개들의 찌질함을 다 합쳐도 이명박 하나에 대항할 수 없어요. 진짜. 그렇지. 예. 그냥 이명박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이명박의 버금가게 찌질합니다. 바로 원세훈이죠. 야, 원세훈은 진짜 그래 이명박에 버금가는 것 같아. 예, 공사 구분을 못하는 걸로는 정말 최고고요. 다만 이명박만큼 권력이 크지 않아서 요 정도밖에 못 찌질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세훈이가 그 중앙정보부 당시에 김영욱을 제외하고는 김영욱이 한 7년 정도를 중정부장 했거든. 오래 했먹었네. 그 이후에 가장 역대 최장수 국정원장이야. 그렇죠. 진짜 오래 먹었어요. 진짜 오래 해요. 보통 한 1년, 2년 정도 했거든. 근데 원세훈은 4년 넘게 했어요. 거의 임기를 같이 했어, 국정원장을. 나는 원세훈이라는 존재 자체에 자존심이 상하는 게 뭐냐면 무슨 국정원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 국정원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국정원장을 해도 원세훈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세훈이 그 대표적인 찌질함은 그 도곡동에 인스토피아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인스토피아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그 타워 팰리스 근처에 있어. 요게 그 매봉 터널, 영동 세브란스 지나면 매봉 터널이 있어요. 터널 지나면 바로 도곡동 그 타워 팰리스 동네 나오는데 그 동네 길가에 있는 인스토피아라는 빌딩인데 이게 국정원이 쓰는 빌딩이야. 여기에 자기 주거용 공간을 만든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 돈으로. 그럼 마치 사무실에 자기 방에 들어서 식구를 데려서 사는 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현재 수사 진행되고 있는 것들 한번 살짝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아까 권순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세청 조사 사국이 그 다스 본사를 털고 있고요. 검찰은 다스 경리팀장과 직원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검찰에서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공권력 동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방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4대강은 감사원, 방산비리는 국방부에서 조사 중이고 자원외교는 또 민주당 TF가 활동 중이죠. 네네. 너무 신난다. 아주 다 쏟아붓고 있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사이비 보수계의 거목 조갑재 선생이 이명박한테 정치 활동을 재개하라고 주문도 했잖아. 이거는 센트럴대학교 나오신 권순옥 박사님도 하지 못한 상상인데 이게 바로 보수의 상상력인가 봐요. 조갑재가 이제 어묵한 시절에는 꽤 나름 제가공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즘 관점으로 보면은 조갑제만한 정알못도 없습니다. 그 옛날에 또 정알못이었던 걸 네. 제가 아주 충격적인 기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천안함대였어요. 네. 천안함대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막 북한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군부를 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선거 이겼잖아요. 너무 진지하게 전쟁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조갑재 선생이 했던 그 게시판에 썼던 글이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들 불을 막 떼잖아. 붙자. 그럼 조갑재 선생이 어떤 분이야? 주석공으로 탱크를 몰고 와야 된다는 바로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진짜 조갑재가 제일 세게 나갈 줄 알았어.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냐면, 지금 전쟁 날 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코스피 주가가 너무 하락한다. 뭔 소리야, 갑자기. 우리 이렇게 되면 사회 리더층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코스피 주가 하락에도 대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조갑재 선생을 다시 보게 됐어요. 많이 약해지셨네. 무슨 개소리야. 전쟁터이랑 코스피고 코다에 나만 하는 게 뭐 있다고. 그건 진짜 화장실 휴지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참. 참 그런 분의 충고로 이명박이 정치 재개를 하라고 이렇게 주문이 나오고 있으니 이명박이 정치 재개 해라. 좋겠다, 야. 그러면 이제 정치 재개를 하게 되면, 네. 하게 될 것 같아. 진짜로요? 아까 정어리 때 얘기했잖아. 네. 얘네들 움직여야 돼. 뭔가 하여튼 움직여야 돼. 잠깐만, 그러면 야당 리포트, 지금 윤가피 소장님, 하성주 소장님 두 분이 나뉘어서 마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명박이가 다시 정치 재개하면 야당이니까 누가 마크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하지? 이건 내가 하나? 일거리 많아지네, 진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얘네들을 유전자가 찌질하다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니까, 이명박 찌질한 거는